그러면 그 이후에 경험하는 추방자들은 뭐냐? 새로운 추방자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 경험했던 추방자들이 재경험되는 것일 가능성이 더 높지요. 자, 그래서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추방자들의 이미지는 말라 있고 추워하고 굶주리고 갇혀 있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이미지로 보통 나타납니다. 얘네들은 죄 없이 갇혀 있는 부분들이에요.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지만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있다라는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죠.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는데요. 창피하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매일 밤 오줌을 싸는 아이였어요. 참 창피스럽습니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뇨증도 이런 야뇨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수학여행이고 어디 친구네 집이고 놀러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 밤을 저는 새워야 됐어요. 잠을 자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오줌을 싸니까.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오줌을 싸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어떤 심리 치료를 받다가 내면아이 치유라는 거였는데요.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오재현 교수님이 들여오셨는데 들여오신 건 아니고 유명하시죠? 근데 내면아이 치유라는 걸 받다가 제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목 졸리고 있는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엄마한테 목 졸리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 엄마가 굉장히 무섭고 혼내시는 분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목까지 졸랐다고? 근데 내면 아이에서 그 목 졸리고 있는 아이가 경험이 되고 접촉이 되고 난 후부터 제가 그 내면 아이 세션 하면서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분노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엄마도 믿고 다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7살짜리가 뭘 잘못했다고 목까지 졸려야 돼? 막 이런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제가 내면아이 치유 이후에 그래서 IFS 치료가 탁월하구나라는 걸 경험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오후에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내면에서의 부분이 저 역시 그렇게 갇혀져서 아예 접촉도 안 되고 해리 상태였던 거예요. 7살 때 엄마한테 맞고 그렇게 목 졸리고 잠깐 정신 잃고 잠깐 죽었다가 깨어났던 장면이 아예 싹 제 기억 안에선 사라져서 없다고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해리가 일어났던 거죠. 그렇게 갇혀 있는 상태로 우리는 있다라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추방자가 나타나면 추방자의 고통을 계속 우리가 느끼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방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부분들도 나타나는데 이런 추방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사회적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굶주렸던 경험이나 또는 남녀차별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여기는 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다들 따지를 않아요. 자두나무에 자두가 썩어나는데도 따지를 않아요. 참 사람들이 배고프지가 않구나. 그런데 미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들은 다 감 따고 막 오징어 막 말리고 막 새우가 막 뭐 어디다 타르면 새우 잡으러 가고 막 무슨 뭐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우리의 민족성 속에 이런 6.25나 굶주렸던 게 남아 있나?'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향을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녀 차별을 당했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면 그런 추방자의 고통을 밀어넣고 추방하고 추방자와 전체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보호자들이 나타나기가 쉬운데 이런 비난하는 부분이나 눈치 보는 부분이나 착한 아이처럼 남이 시키는 것,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남을 즐겁게 해주려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관리자죠. 선생님들은 어떤 관리자가 있는지 한번 채팅방에 쳐보실래요? 나는 내 일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관리자가 어떤 게 있다. 자, 그 뒤에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까요?
선생님들이 아마 이런 관리자가 있기 쉬우실 것 같은데 완벽하게 뭔가를 하려는 관리자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저도 이 관리자가 상당히 있어서 슬라이드 만들 때, 여기 봐. 여기 지금 줄이 안 맞잖아. 여기는 넓으네. 여기는 좁아.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이 있어요. 또 1등이 되려고 기를 쓰고 공부하는 부분 또는 멀티태스킹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이런 부분 또는 슈퍼맨처럼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는 부분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내면 안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슬라이드입니다. 비난하는 부분, 눈치 보는 부분, 좋은 아이가 되고 착한 아이가 되고 남을 즐겁게 해주려는 부분, 또는 완벽주의자 부분, 또는 이런 1등이 되려는 부분, 또는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그 일에만 집중하는 부분, 또는 슈퍼맨처럼 나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채팅방에다 한번 쳐보실래요? 착한 아이, 완벽주의. 좋습니다. 또 뭐가 있으신가요, 선생님들? 완벽주의, 남을 즐겁게 해주기. 친절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맞아요. 슈퍼맨, 착한 아이, 일하기, 눈쳐보기, 멀티태스킹. 또 뭐 있으신가요? 수능하기. 네. 도움이 되어야 돼. 맞아요. 멀티태스킹. 일 정도. 좋아요. 맞아요. 거절하지 못습니다. 여행 떠나기. 착한 아이, 열심히 공부하. 맞아요. 너무나 많죠. 선생님들 이거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100%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니까 문제예요. 너무 지나쳐서 얘네들이 시스템을 압도해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주인이 돼버리는 격인 거예요. 어른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가족에서. 부모가 된 아이가 주인이 되는 것처럼 너무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내담자 중에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맞으면서 혹독하게 교육을 받은 남성 미국인 내담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남성 미국인 내담자가 그렇게 혹독하게 맞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덕택에 애플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죠. 그런데 평생 상담을 받았어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너무 비난이 되는 거예요. 너무 교통스러운 거죠. 그 사람을 애플도 들어가게 하고 살아있도록 만들었지만 너무 지나치게 되면서 시스템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만 있느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관리자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추방자가 건드려지는 상황들은 항상 생겨난다. 지치거나 몸이 힘들거나 또는 압도되는 어떤 상황을 경험할 때. 압도되는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트라우마와 유사한 상황과 사람, 사건을 경험할 때, 압도가 될 때. 자, 제가 좀 전에 맞다가 기절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제가 그래서 제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제 앞집에 사는 여자아이가 저보고 그 동네에 70년대 얘긴데요. 슈퍼가 새로 생겼다고 같이 가서 시식을 하니까 먹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시식이란 어려운 용어를 쓴 건 아니에요. 모든 게 공짜니까 갖다 먹으면 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7살이었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막 불안불안했지만 걔 갖다 준 건 막 먹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걔가 저보고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제가 막 떨리는 손으로 가가지고 하나를 딱 짚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탁 잡아서 그대로 경찰서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너네 엄마 아빠 누구냐 어디 사냐 대라 막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실토를 하고 엄마가 저를 돈을 주고 이제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따나 무서운 엄마. 어떻게 됐을까요? 너 같은 도둑년은 죽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나가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엄마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그러고 엄마는 막 제 머리채를 아직도 그 감각이 생생하거든요.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게 이런 거구나. 막 머리채를 쥐고 방 안을 끌고 다니고 발로 밟고 하다 목을 조르고 그러다가 제가 기절을 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7살 때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내담자 중에 그렇게 무섭게 뭔가 저한테 달려드는 내담자를 만나면 압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요. 엄마가 아니잖아요. 내담자고. 그런데 눈빛이 사납고 저한테 말도 막 싸가지 없게 하고 막 문도 쾅쾅 닫고 "선생님이 뭘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내담자들 많잖아요. 내담자들. 만나면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입에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떨리고 압도가 되고 제 타이즈드 된 거죠. 제 외상. 그런 경우 너무나 많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그럴 때 그러고 나면 이런 추방자들이 다시 건드려지죠. 그런 추방자들이 건드려질 때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소방관이라는 거예요. 그 추방자가 건드려진 고통을 잠재워 줍니다. 그래서 마치 꿀 떨어지는 흰지 검은지가 막 갉아먹을 때 밧줄에 매달려서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밑에는 독사가 가득한데도 꿀 떨어지는 걸 막으면서 내가 지금 고통을 잠깐 잊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느끼고 피가 철철 흐르더라도 헛개비처럼 뭔가를 끌어안으면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 것처럼 무감각하고 고통을 없애줘요. 그런데 이게 추방자가 건드려질 때지만 우리는 이런 추방자가 건드려지는 상황을 하루에도 여러 번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게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험하기도 해요. 자, 선생님들, 스트레스가 느껴지면 선생님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뭔가요? 상담 여러 케이스 하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면 뭐 하세요? 유튜브 저는 보는데요. 거기에 한번 차츰차이다 적어보세요. 나는 뭐 한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잠자기. 또, 저는 얘기 드렸습니다. 유튜브. 또, TV. 네, 네. 맥주 마시기. 네, 좋습니다. 킬링 타임. 예. 네, 또, 눕는다. 책 읽기. 이런 건전한. 멍하니 TV 보기. 쇼핑. 예, 드라마 보기. 좋습니다. 또, 샤워. 띵. 네, 또, 산책. 와. 왜 이렇게 건전하세요, 선생님들. 아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조금 더 센 거. 네, 뛴다. 어머나. 저도 이러고 싶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은 이러한 고통에서의 스트레스의 해소법이 있으시지만 많은 내담자들은 그런 마일드한 거 가지고서는 해소가 안 돼요. 그럼 마일드한 걸로도 안 되면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 점점 더 센 거를 써야지만 고통이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의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아직은 이런 일탈된 중독적인 것을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내담자들은 우리들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겪고 더 큰 추방자들을 갖고 있는 내담자들은 더 센 거를 써야 돼요. 어떤 이런 유튜브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먹는 거 어느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런데 지나치면 이것도 중독이 되죠? 근데 더 심각한 것도 있어요. 포르노, 알코올, 성형, 더 심하게는 뭐 섹스, 자살 이런 것까지 미국에는 마약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보면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추방자도 얘기했고 소방관 관리자를 나눠서 얘기했잖아요. 소방관이 활성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중독 문제.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는 내담자들은 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너무 관리를 해. 어떤 문제를 찾아올 것 같다. 상담에. 자, 채팅창에 써보세요. 너무 관리를 해. 강박, 딩동댕, 강박, 불안, 우울 그런 것들로 옵니다. 너무 비난을 자기 자신 하다 보니까 우울감이 높아져서 와요. 자, 그럼 편집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추방자가 활성화되는 사람들은 어떤 걸로 올까요?
자존감이 하락되고 자기 가치감이 없고 자살 사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나타나겠죠. 우울하고 슬프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자, 이런 소방관과 추방자 그리고 어떤 관리자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안에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앞에서 특히나 이런 유튜브 보는 거 뭐가 어때요? 저도 유튜브 맨날 보는데 저도 좀 이따가 선생님들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은 점심 드실 거지만 저는 요즘에 보는 게 있거든요.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스트리트 파이터가 아니라 스테이지 파이터. 스테이지 파이터라고 저 요즘에 뭐 춤추는 거 보고 있거든요. 저 그거 볼 거거든요. 나쁜 거 아니에요. 쇼핑하는 것도 다이소에서 뭐 몇천 원짜리 사는데 그게 뭐가 나빠요? 아니죠. 그리고 먹는 것도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소방관들은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의도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진다. 얘네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타난다. 고통을 감수하고 무감각하게 해주려고. 추방자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자살하려는 부분까지도요. 자살은 영원한 안식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끝내줄게. 다시는 고통스럽지 않게 해줄게. 이젠 끝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소방관이나 관리자나 추방자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IFS에서 말하는 모토가 있어요. All parts are welcome. 모든 부분을 환영해라. Welcome, welcome, welcome. 그래서 윈도우 오브 톨러런스 안에서 그라운딩을 시키거나 부분이 뭐 하이퍼 어라우즈드가 돼서 과각성으로 넘어가는 걸 끌어내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과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 부분에게 요청도 하고 그 부분이 조율할 수 있는지도 보고 그 부분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고 부분을 환영하면서 따라갑니다. 자, 이제 요거는 건너뛰고 참나 상태에서 내 부분 알아차리는 실습을 잠깐 할 텐데요. 이것을 하고 점심을 잠깐 먹겠습니다. 자, 요게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준비를 한 건 아니어서 즉석에서 그냥 할 텐데 잘 될까 모르겠네요. 자, 필요하시면 비디오를 끄셔도 좋고 아니시더라도 편안한 자세를 취해 보십니다. 이렇게 편안한 자세를 취하신 상태에서 두 발을 꼼지락꼼지락 거려서 두 발이 땅에 잘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엉덩이와 등도 움직이셔서 앉으신 자리에서 잘 그라운딩 될 수 있도록 해봅니다. 그 상태에서 가능하면 눈을 감으시고 눈을 감는 것이 불편하신 분은 그냥 응시하시는 식으로 멍하니 어떤 한 곳을 바라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잠시 모든 것을 중지하고 내 내면으로 쥐를 돌려봅니다. 평상시에 외부로 향해 있던 내 방 안에서 이 내가 있는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 냄새 또는 공기의 흐름, 어떤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것을 잠시 내 내면으로 돌려봅니다. 내 내면 안에서 먼저 나의 호흡을 잠깐 알아차려 봅니다. 내가 어떤 리듬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지 나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 나가. 심장이 뛰고 다시 심장.
마치 파도가 치듯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다, 밀려왔다, 나갔다. 나만의 호흡의 리듬에 잠시 귀를 기울여 봅니다. 알아차려 봅니다. 이렇게 호흡을 하는 동안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아차려 봅니다. 가슴과 배가 부풀어 오르고 다시 내려앉고 그렇게 몸을 느끼고 내 호흡을 느끼고 이번에는 내 마음도 한번 느껴봅니다. 내 몸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느껴봅니다. 먼저 마치 스캐너처럼 몸을 천천히 훑으시면서 어떤 몸의 부분이 나에게 뭔가 몸 감각으로 사인을 보내고 있는 곳이 있진 않은지 살펴봅니다. 어떤 통증이나 또는 어떤 굳어있는 감각이나 아니더라도 어떤 감각으로 내게 뭔가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지 보시고 알아차려 봅니다. 마음에도 집중해 봅니다.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고요하고 평정한 상태인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든 느낌이든 어떤 감각이든 무엇이든 뭔가가 섞여 있는지를 봅니다. 뭔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를 봅니다. 몸에서든 마음에서든 뭔가가 섞여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쫓아내려고 하지도 마시고 끌려가지도 마시고 다만 그저 알아차려 봅니다. 아, 내 안에 뭐가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오직 모를 뿐 알려는 태도로 귀를 기울여서 알아차려 봅니다. 뭔가 배우려는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뭔가 지치거나 피곤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해야 될 일이나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내 안에 몸에서든 마음에서든 어떤 부분이 안에 있든 아니면 없더라도 모든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여 봅니다. 아, 너희들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호흡을 알아차리고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의 부분을 보고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지금의 이 상태가 바로 참나 상태입니다. 나는 어떠한 거창한 것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나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참나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참나 상태의 여여하고 평화로운 느낌에 잠깐 머물러 봅니다. 어떤 분은 몸이나 마음에서 부분이 느껴지시고 어떤 분은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것이어도 좋습니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나를 살아가게끔 하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모든 부분들에게 마음속으로 따뜻한 감사를 보내봅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보내봅니다. 아마 그 중에는 내가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부분도 있을 거고, 모든 힘든 일을 뒤로하고 정말로 교육을 들을 수 있게끔 해준 부분도 있을 거고, 내가 이 상담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저 밑에는 내가 알던 모르던 크고 작은 상처받은 나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만이라도, 그 존재만이라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을 만나고 자유롭게 하는 날이 올 거다. 내가 상담을 배우는 과정, 상담자로서 걸어가는 길도 그 길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전해봅니다. 각기 제각각의 여러 모습들, 나이, 성격을 지닌 여러 부분들이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아, 선생님들 경험을 어떤 걸 하셨는지 잠깐 듣고 나눔을 하고 이제 질문 받고 끝낼 텐데요.